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열렸던 경북 성주는 여전히 경찰과 주민이 대치 중입니다. 대부분 진압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지금 경북 성주 송성리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된 사드 반대 배치 시위가 15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대치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지키던 천막들도 정리됐고 길을 막아섰던 차량들도 경찰에 의해 거의 다 견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과 주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에 자리를 잡은 채 대기 중에 있다가 방금 다시 일어서서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3시간 전만 하더라도 경찰은 충돌이 없더 마을회관 앞까지 들어오려고 하면서 주민들과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의자나 방패, 헬멧 등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일부 주민은 경찰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최후의 보루라 여겼던 트럭 2대 위에 올라가 있던 주민들도 트럭에서 내려와 해당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이곳만큼은 차가 견인당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주 소방서에 따르면 밤사이 현장에 출동한 앰뷸런스는 10여 대,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약 15명 정도 파악됩니다. 밤 12시 반쯤 사드 장비를 싣고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발한 수송 차량 10여 대는 김천 IC에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주 인근까지 거의 다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찰과 주민이 현장에 워낙 많은 상황이라 사드 장비가 이곳을 지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성주에서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서서 사드를 반대해온 만큼 중국으로선 강수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국 관계 협로가 예고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껑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지역 국가의 전략 안전 이익을 훼손한다며 사드 장비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렁고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중국군은 국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따른 군 차원의 조치를 경고해왔습니다. 사드로 틀어진 한중 관계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한중 양국 정상 간 통화가 불발된 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들과 릴레이 통화로 북핵 해법을 논의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의도적으로 통화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적 난관 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추가 보복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와 소방점검 등을 통해 영업을 방해하고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돼 한국 기업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한중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와 사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드를 둘러싼 한중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네, 사드가 어떤 무기 체계인지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 방어 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드가 어떤 무기 체계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드는 미사일이 하강할 때 40에서 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한 개 포대는 레이더 1대와 발사기 6기, 요격 미사일 48발로 구성됩니다. 사드 포대는 6개의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400에서 500m 떨어진 전방에 부채꼴로 배치하게 됩니다. 한 개의 발사대는 유도탄 8발을 장착하며 30분 안으로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사드 한 개 포대의 가격은 약 1조 5천억 원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은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경우 주한 미군 지휘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서 부지와 시설을 제공받은 미국 측이 전개, 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요 탄도 미사일들을 사드 체계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500km인 스커드-C 미사일과 개량형 스커드-ER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핵이나 생화학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40km 이상 고도에서
직격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드를 중부 지역에서 운용하더라도 북방 한계선 이북 지역까지 레이더가 커버할 수 있어 북한이 NLL 이북 지역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와 함께 고도 15에서 40km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을 운용하면 촘촘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사대 4기 추가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문광현 기자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오후부터 12시간 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사드 발사대 4기가 소성리 마을회관을 지금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저희한테 지금 들어왔거든요.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에 이제 국방부에서는 국내 각 언론사에 오늘 중으로 이제 사드 배치 나머지 4기의 발사대를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요. 3시간 전부터 소성리 일대 주민들에게는 벌써 이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 네. 이 반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한 0시 30분에 예. 오산 미군 기지에서 검은색 천으로 둘러싸인 특수 차량들이 10대가 한꺼번에 예. 출발을 하면서 이 사드 수송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곳곳에서 이제 주민들의 반대와 그리고 평화 네.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저지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연이 됐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앞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으로는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요. 아직도 여전히 경찰과 주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드 발사대 4기가 소성리 마을회관을 통과를 했지만 이 사드 장비가 들어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미군 사드 기지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2km 정도 되는데요. 네. 현재 이제 민가가 밀집돼 있고 마을 주민과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 저지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2km가 아니고 이 많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서는 경찰을 투입을 해서 해산을 시키고 하는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예. 사드 배치가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기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재인 후보마저도 대통령 후보마저도 당시에 이러한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달라진 점은 이번에 4기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다음에 주민들의 설득을 모두 완료한 다음에 그리고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물리적 거리가 비록 짧다 하더라도 네. 이 과정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득 작업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많은 그 논란이 있었던 거는 그 사드 배치로 인한 예. 전자파로 인해서 유해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한 거는 우리가 발표하는 이제 성산포대라고 알려진 우리 그 군 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사드로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롯데 골프장이 설치된 이 성주로 이동을 했는데요. 고도가 약 680m 정도 해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지를 성산 기지에서 골프장으로 옮긴 거는 이러한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전자파 유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도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 실제로 이러한 유해성에 대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사드 배치를 기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지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주민들을 해결하려면 약간 시간은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드가 그래서 어떤 무기 체계인지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인가요? 네, 사드는 현재 그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발달된 요격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미군이 보유한 요격 체계는 이 주한 미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고도 그러니까 고고도 40에서 150km 이상에서는 발사를 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체계로는 이제 사드가 있고요. 네. 밑으로 40km 이하로는 이제 팩3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 방어망 구조를 확보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미군이 확신을 가지고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사드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 미군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방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완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가 되면은 사드 포대가 완성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사드 포대로 하면은 적을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 눈과 귀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6일 날 이미 현재 성산 기지에 이미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발사대도 당시에 이제 배치가 됐었는데 한 개의 사드 포대가 완전히 이제 작동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레이더와 그리고 이를 통제소 그리고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2기만 설치가 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4기를 설치를 하면은 모두 4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이 포대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격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북한이 만약에 NLL 이북 지역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더라도 이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이제 SLBM이라 그러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북한에서 발사를 하는 것은 이제 북극성 1형 또는 네. 이제 2형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군이 또는 이제 주한 미군이 확보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은 말씀드린 현재까지는 그 사드와 팩3 그리고 해상 이지스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M3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러한 발사를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고각 발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이런 화성 계열의 미사일들이 낼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이 속도를 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스피드로 말하면은 음속보다는 7배에서 8배 그러니까 마 7에서 8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쏘아 올렸던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하강 속도가 마하 15에서 24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별도로 실시한 핵실험과 또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북한으로 말하면은 이런 핵무기 그리고 이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에서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온 것은 그 미사일 발사 시스템입니다. 이런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가운데 최근에 발사한 화성 12형과 14형 같은 경우, 특히 14형 같은 경우에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할 경우에는 사거리가 8,000km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 대륙 가운데 이제 서부 지역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재 자신감을 갖고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지난 주말에 또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탄에 대해서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탄을 완성했다고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과 핵무기의 결합이 이제는 이루어진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올 수 있는 핵무기 위협은 계속 상존할 수 있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주요 주장들이 어떤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드를 만약에 배치할 경우 X밴드 레이더가 1,000km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이 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의 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토와 아오모리 지역에 두 군데 지금 사드가 배치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성주 미사일 기지에 처음으로 이제 사드가 배치되는데 이러한 과정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파 위해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 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유해성 논란을 잠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 한국 주민들도 그동안 성주 주민들은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국방부에서는 현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사드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전자파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직접 확인을 시켰고 당시 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드 앞에 서서 그 전자파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강경한 입장까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전자파 유해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낮고요. 이 사드 배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사드 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여러 가지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드 배치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 된 상태에서 북한의 이제 4차 핵실험이 작년 1월 달에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전격적으로 당시에 사드 배치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는 이 사드 배치를 협의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사실은 이제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과 이런 사드 배치의 한반도 반입에 대한 반대하는 평화단체에 대해서 설득하는 논리가 사실은 정부로부터 부족했다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이런 부분까지 논란을 모두 잠재우고 이 사드 배치를 포대 하나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포대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시 배치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는데요. 이 임시 배치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 사드가 갖고 있는 효용성 가운데 일단은 그 북한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요. 사드 한 기를 배치를 했을 경우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48발입니다. 이 한 개의 포대로서 북한의 위협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가는 현재로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기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이 현재 여러 가지 방사포 등을 비롯해서 미사일만 해도 약 1,300문 정도가 되거든요. 이 가운데 어떤 형태의 미사일을 쏘아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300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 봤을 때 48발의 미사일로 막아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배치 논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한 개 포대를 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드의 반입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들에게 일단은 임시 배치란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교토 같은 예를 들 경우에도 일단 주민들의 반발이 우리 성산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반발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교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밀한 여러 가지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 임시 배치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배치를 했던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어떤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은 추가 임시 배치란 용어를 현재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면요, 이 사드 발사대 4기가 소성리 마을회관을 통과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후에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그 2기의 발사대가 현재 설치가 된 상태에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그 사드 포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패드 위에 임시로 이러한 발사대를 설치를 했고 현재 임시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현재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 소모를 한다면은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발전 시스템을 우리의 어떤 그 한전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배전 송전 시스템을 완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 에너지 공급 차원도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력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한미군 차원에서 또는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설치를 하려면은 추가적인 작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2기가 배치돼 있고 4기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개 포대 설치가 완료되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앞으로 어떻게 더 반발할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일단
한미 간의 갈등은 봉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더 남은 큰 과제는 중국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큰 이제 난제로 남아 있는데요. 네. 중국으로서는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사드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중국이 과연 어떻게 반발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드가 배치가 된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현재 약 99개 정도 롯데마트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80개 이상이 영업 정지가 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 현지에서 영업 판매가 현재 거의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적 보복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 걸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중국 정부를 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 측으로서는 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이런 레이더 설치 반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현재 절충해낼 것인가는 외교적인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또 중국은 한미일이 요구하고 있는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제재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북한을 마지막까지 살려놓을 수 있는 숨통은 바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예. 원유 공급이 이제 중단시키는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북중 관계로 미뤄봤을 때는 2003년도에 한 차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파이프를 당시에 이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는 러시아로부터 또 다른 에너지 공급의 또 선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외교 관계가 또는 북중 관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원유 공급을 떠난 예. 북중 간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네. 현재 유엔 차원에서도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원유 공급에 대해서 중단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 제한선을 두자, 상한선을 두자, 그리고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열어놓는 걸로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뭐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 나오진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롯데그룹과 현대자동차가 중국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현재 한중 간의 무역 규모로 봐서는 중소기업들도 그리고 영세업자들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통계상 잡히지 않는 이러한 업자들까지 감안을 할 경우에 만약에 중국에서 경제적 보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측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장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 의견을 직접적이고 외교적 용어를 떠난 굉장히 직설적인 용어까지 표현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외교력은 이제는 네. 미국이 아닌 중국을 향해서 이런 사드 배치를 향해서 특히 우리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특히 현재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 위협은 현재 고도화 차원을 떠나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네. 이러한 데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을 하고 앞으로 유엔 총회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국 측과 접촉면을 늘려가면서 설득 작업은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푸틴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러시아는 우리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물론 그 엑스밴드 레이더의 범위가 1000km를 넘어설 경우에는 중국 동쪽 해안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러시아의 국동 지방에 설치가 된 여러 군사 시설에 대한 미군의 탐지가 네.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 측으로서는 자기들의 중요한 극동 지역의 이런 군사 시설에 대해서 미군 측에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한다고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이런 외교 라인을 통해서 우리 측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설득 작업이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가을에 넘어야 될 가장 큰 장벽이 되지 않을까, 외교적인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사드 발사대 4기가 소송리 마을회관을 통과한 상황이고 또 사드 기지 공사 차량도 줄지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장 주민들이 조금 모여 있어서 대치 상황 또한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성주 골프장으로 알려진 이 사드 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성주 골프장, 그러니까 애초에는 성산포대로 알려진 우리 군 부대의 네. 방공포 기지를 사드를 설치한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일었고 이 전자파를 엑스밴드를 발사할 경우에는 평면보다 5도 이상 각도 이상에서만 이 전자파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평지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위협이 없는 걸로 현재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성주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안전한 부지를 물색을 했었는데요. 그 찾아낸 부지가 바로 해발 고도가 훨씬 높은 680m의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국방부는 그 롯데그룹과 함께 현재 남양주에 있는 군 용지에 대해서 이 골프장과 서로 맞교환하는 그러한 합의를 이루었었고요. 그 이후에 지난 2월 달에 이러한 그 교환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주 골프장에 대한 사드 배치 기지 건설에 대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성주 포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부지가 약 178만 제곱미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요. 이 가운데 현재 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약 9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체에 있어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골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추가적으로 임야가 나머지가 이제 82만 제곱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드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지 자체도 문제가 필요도 하지만 기지에서 발사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임야가 당연히 필요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가운데 이 96만 제곱미터 가운데 일부만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됐고 예. 발사대 2기가 임시로 설치가 돼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기국회도 파행 중인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사드 도입 초기 과정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았었는데요. 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이제 북한의 주장으로는 이제 수소탄을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었고 1월 달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고 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진행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 1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야당으로부터는 반발이 계속되어 왔지만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지난 주말에 북한의 이제 6차 핵실험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북한의 이런 핵무기 위협이
아주 고도화된 현실을 우리 여야가 다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야당도 모두 다 사드 배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관리들 가운데서는 사드 배치를 도와준 가장 근본적인 장본인은 결국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아닌가 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 정치권의 인식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밤사이 소송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경찰과 사드 반대 주민들의 이제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고 부상자도 속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화면을 보면요, 왼쪽 화면이 조금 전 사드가 통과하는 모습이고 지금 오른쪽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골프장을 진입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한 만약에 이제 격렬하게 저항하고 하면 이게 이제 지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그 소송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제 특수 차량, 예. 지금 검은 천에 쌓여 있는 물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드 추가 배치하는 4대의 발사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 오산 기지를 출발한 10대의 예. 차량들이 현재 소송리 마을회관 앞을 정상적인 속도로 지나가는 걸로 봐서는 현재 소송리 마을회관에서 미군 사드 배치 골프장 미군 그 사드 예. 기지까지는 2km 정도가 이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 정도 속도라면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예. 짧은 시간 안에 미군 사드 기지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지형으로 봐서는 곳곳에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시위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곳곳에 이제 트랙터와 승용차 등을 설치를 해서 현재 사드 반입 차량들을 이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지 정문 주변에 네. 이런 주민들의 반대 시위 또는 평화단체들의 저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현재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 진입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가 되면 사드 포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한 개의 사드 포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예.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장 필요합니다. 네. 이 엑스밴드 레이더와 함께 통제소 그리고 2대의 발사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6일 이미 사드 기지에 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임시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전력 공급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또는 장비는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주한미군 측에서는 헬기 등을 통해서 공중 수송을 통해서 이러한 물자 공급에 대해서는 임시 변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네. 오늘 4기의 발사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면은 한 개의 포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6기의 사드 발사대가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드가 한 개의 포대로서 완성체로서 정상적인 작동은 가능은 하지만 정상적인 사드 포대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사드 기지 정문을 봉쇄를 하고 그동안에 차량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모두 완료를 해서 실질적인 전력 공급을 이루어져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적인 작업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드 포대만이 물리적으로 기지에 이동을 했다고 해서 예. 기지의 설치가 현재는 완성이 되지만 예. 이에 대한 작동과 가동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은 현재까지도 좀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 군사 기지 특히 이제 사드 같은 고고도 방어 체계 미사일을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의 합의, 주민들의 지원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5월 9일 날 선거가 있고 5월 10일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한 이후에 가장 내세우는 것은 이 현지 군사기지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동의에 대해서 절대 이제 간과할 수 없다,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중으로 사드 추가 발사대 추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지만 네. 정부로서는 하루 전을 앞두고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점은 주민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설득을 시켜서 이 사드 기지 운영에 대해서까지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은 완전 배치 반대일까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배치하는 데 있어서. 네, 현재로서는 한 개 포대가 이미 다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설치 작업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드 배치로 인한 설치 과정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국방부로서는 그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 검증을 통해서 사드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앙금이 남아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괴담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차원을 떠나서 민과 군의 어떤 그 서로 간의 믿음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설득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배치 단순히 이제 군사 기지를 배치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지역에서 군사 기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 경제와 맞물릴 수도 있고 또 네.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환경단체, 평화단체에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왔었는데요. 이 사드 배치가 갖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공청회나 또는 여러 가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드 반입으로 인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또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중국부터 다시 짚어보면요. 중국 당국의 반발이 예상대로 거세게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를 하기 이전부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정도로 강한 반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런 국가 주석뿐만이 아니라 외교 라인의 고위급 채널 그리고 현지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등 모든 그런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드 배치 포대가 한 대가 완성이 된 이런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국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 현재 이렇게 전망하는 외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중 관계가 앞으로 이제 더 악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협로가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은 북한으로부터 이 탄도 미사일 발사 그리고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가장 이 과정에서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나왔던 거는 바로 이제 중국의 역할론인데요. 북한의 이런 그 도발을 결정적으로 저지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 사드 배치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은 결국은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취해온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그 효과가 미지수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중국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지만 우리로서는 이에 대해서 대비가 그만큼 필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경상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굉장히 외교적 용어로는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자기들의 입장도 밝힐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그 한국과 미국이 이런 지역사회, 지역 국가들의 안전 이익과 우려를 존중해달라. 이 지역 국가라는 건 바로 이제 중국을 말하는데요. 유관 배치 과정을 당장에 이제 중단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설비를
철수까지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저께 밝혔습니다. 예. 중국 경상 외교부 대변인의 이러한 입장이라면은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떠나서 앞으로 중국 측으로서는 이미 배치가 완료된 이런 사드 기지를 철수할 때까지 예.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낼 걸로 현재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모았지만 대북 원유 공급 차단과 관련해서는 의견차를 드러냈죠. 네, 지금 원유 공급을 둘러싸고는 예. 국제사회, 특히 이제 한국이나 미국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공급 마지막 숨통을 이제 끊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제재에 대한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정작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원유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많이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03년도에 단 한 차례 그동안에 중국 측으로부터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공급을 중단한 적은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원유를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정유 시설을 통해서 정유를 한 다음에 보내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중단을 한 번을 할 경우에는 다시 재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중단이 되면은 다시 재개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 원유 공급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국의 외교적인 지렛대, 이 레버리지를 완전히 이제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북중 간의 그동안의 시진핑 국가 체제, 5세대 북한의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김정은 체제와 있어서 여러 가지 북중 간에는 이상 기류가 있어 왔고요. 정상적인 그동안의 동맹 관계가 작동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특히 원유 공급이라는 이런 지렛대를 통해서 마지막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마지막 기대까지도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논의가 됐지만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보리 차원에서는 이러한 원유 공급의 완전한 전격적인 중단보다는 제한적인 중단 그리고 일정 정도 여유를 남겨주는 이런 차원에서 원유 공급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일본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네, 일본은 이미 기존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MD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미 일본에도 교토 지역과 그리고 이제 동북 쪽에 있는 아오모리 지역에 사드 배치 2기를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특히 이제 일본이나 한국과 이런 동맹국들이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그동안에 원해왔고 또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MD 시스템에 어떤 가입하는 것을 꺼려왔었는데요. 지난해 1월 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로서도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런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약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미사일 방해 시스템 자체가 군사 정보 공유 시스템까지 미뤄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특히 이 사드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그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처음으로 통과를 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과 긴밀히 손을 잡아야 한다면은 사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문건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절기상 백로인 오늘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 캐스터. 네, 하얀 이슬이 맺히는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절기답게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낮게 출발하면서 현재 풀잎마다 맺힌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직도 대체로 흐린 상황이고요. 또 안개가 짙게 껴 시야가 다소 답답한 편입니다. 또 제주도에는 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10에서 4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날이 개면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대부분 17에서 18도 선으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대구가 28도로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으로 공기가 깨끗하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일부 서해안과 충청 중심으로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에서 다소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주말까지 낮 동안 다소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또 일시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환절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